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 2023년에 바로 하버드의 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s. Harvard 케이스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다루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 결과 어떻게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인결 인종 구성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 또 워낙 지금 미국에서 이 DEI 정책에 대한 역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affirmative action은 뭐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DEI 같은 경우도 뭐 1964년에 미국의 민권법이 처음 이제 생기면서 어떤 인종, 배경, 뭐 성별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으로도 제정이 되고 그런 이니셔티브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워낙 인종이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살면서 많이 느꼈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매사추세츠 주는 민주당 지지 지역이기도 해서 이런 DEI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원에서도 항상 DEI를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DEI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존중을 한다던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DEI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대학들의 소수자 우대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 판결이 나왔는지 과거의 판결부터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판례에 따르면 이런 인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들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번째 수정 헌법에 Equal Protection이라고 해서 평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종을 기반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중요했던 이 두 가지 판결들을 보면, 먼저 1978년에 이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여기 메디컬 스쿨에 이제 박해라는 이 사람이 2년 연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분명히 여기에 붙은 다른 소수 인종의 사람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높다는 걸 이유로 이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대학교에서는 쿼터제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15명은 소수 인종을 위한 자리로 이렇게 쿼터를 두고 이제 입학생을 받았던 거죠. 그때 이제 판결이 이렇게 쿼터제를 운영하는 거는 일단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 학교를 구성을 해서 더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중대한 공익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는 근데 그게 인종 쿼터를 두는 거는 그거는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인종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종 쿼터 방식은 안 된다. 다만 인종을 이런 대학 입학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그런 공익적인 목적은 인정을 한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대학들에서 쿼터를 두고 운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에 또 중요한 판결이 납니다. 두 사건 다 미시간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요. 그라츠는 학부, 그 다음에 거터는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학부에서는 입학 이렇게 사정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SAT도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점 GPA도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다 점수를 100점 만점에 이걸 다 포인트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중에 기타라고 해놓고 거기에 20점을 배정했는데 그게 바로 인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흑인이면은 이 정도 포인트, 그다음 뭐 에이시언이면 이 정도 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배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서 이렇게 그 인종을 기반으로 포인트를 넣는 거는 이거는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다. 근데 막 학교에서 이제 항변을 했어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그 매년 지원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보냐라고 이제 좀 변호를 했는데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종을 기반으로 스테레오 타입을 만드는 거는 불인정한다라고 해서 그라츠의 손을 들어줬고, 그다음에 이 거터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거터는 똑같이 미시간 대학이었는데 이거는 로스쿨 대학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 로스쿨은 이렇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이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데 뭐 특정 인종이라 그래서 더 가산점을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인종과 그다음에 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이너리티 인종이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성적 이런 수준들을 고려했을 때 얘는 입학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이거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2003년 사건으로는 이제 여전히 인종을 요소의 하나로 고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종 자체를 묶어가지고 개별적인 사람들의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얘는 이 인종이기 때문에 가산점, 얘는 이 인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산점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판례에서 특이한 문구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것도 아마 종료되어야 할 시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인종을 고려로 하는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이 언젠간 종료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판례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하버드를 보면 하버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쿼터제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하버드는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죠. 모든 입학 그 지원서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꾸릴 거 아니에요? 누구를 뽑을지. 근데 이게 럽 리스트는 이제 최종 선발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우리 입학 정원 100명인데 모르겠어요. 이걸 몇 배수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4배수 뭐 2배수로 뽑아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최종 선발 과정으로 이 꾸릴 때 오직 네 가지를 기준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가 이게 기부 입학인지 운동선수인지 그리고 학자금 지원 자격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인종이 되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는데 하버드는 쿼터를 두진 않았지만 마이너리티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좀 구성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마지막에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정책을 원래 하버드는 입학 사정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납니다. 근데 그 판시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예전에는 인종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학생을 구성해서 뭐 더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만든다 이런 게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봤었잖아요. 이전 그 판례들에서는. 근데 이번 판례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다양한 학생 구성이 더 나은 리더를 키우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측정 가능한 근거가 있는 거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목적이 실제로 어떤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목적이 맞냐?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2003년 판례에서 이런 인종을 고려하는 이 소수자 우대 정책이 언젠가는 종료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판시 사항이 있었는데 이 하버드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거 그래서 언제까지 이 정책을 유지해야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기존의 대법원에서 해석한 이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최소 필요한의 수단에 대해서도 판례가 다뤘는데요.
인종 구분을 너무 넓게 잡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7가지로 나눴었어요. White, African American, 그다음에 뭐 Asian, Native American, Hawaiian, Hispanic 뭐 이런 식으로 잡았었는데 이건 너무 브로드하게 잡은 거 아니냐. 아시아인도 엄청 다양하다. 아시아인이 전체 다 묶어서 같은 아시아인이 아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인이라면은 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아시아인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인도계도 아시아인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사람들 당연히 아시아인이고 또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도 아시아인이고 굉장히 아시아의 좀 인의 범위가 넓은데 여튼 이것을 판례에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대법관이 인종 구분도 너무 넓게 잡은 것도 이것도 좀 명확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필연의 수단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학교가 이 지원자들을 받을 때 어떻게 이 개인의 인종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내가 뭐 아시아계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되게 뭐 차별받았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좀 마이너리티로서 좀 힘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극복해 왔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에세이를 썼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은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리더로 클 자격이 있어. 이래서 이 사람한테 가산점을 준다던가 이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름의 그거를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특히 교육기관에서 하버드 사례를 기준으로 이제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 뒤로 근데 이러한 판결이 왜 2023년에 이렇게 새롭게 나왔냐를 좀 그 배경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부터 로버트 토마스 알리도 이 세 명의 대법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소토메이어, 그 다음에 케이건 이 둘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좀 좌파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르서치, 카바나, 베럿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입니다. 근데 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 부시 대통령은 8년의 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8년의 임기가 있었는데 각각 3명, 2명을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4년 동안 3명의 대법관을 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그 대법관을 지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잭슨은 마지막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인데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6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의 지금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이 예전보다 이 중도보다 더 우쪽으로 많이 간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6대 3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affirmative action, 이거 소수자 우대 정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정책들이 지금 미국은 항상 고소를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면은 또 기관이나 개인들이 고소를 하고 영반 법원을 이렇게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이 상당히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세 개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입결 현황을 보면 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거 지금 퍼센티지인데요.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는 원래 37%인데 41%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버드는 이제 인종을 중복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좀 숫자가 전반적으로 높은 거는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6년도 입학이 어떻게 됐는지 숫자가 나오면 이게 또 이런 비슷한 추세라면은 이런 아이비리그에서 추구해왔던 인종 다양성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또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제가 미국의 그 주요 판결을 보면서 그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봤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좀 더 유익한 어떤 정책 사례를 또 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